경비 아저씨, 이 진동 우리 집만 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오래돼서 그래요. 할머니가 복도 현관 지하에서 느낀 규칙적인 울림 얘기를 꺼내자 그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농담 섞어 넘기던 사람이 오늘은 책상 서랍을 덜컥 닫으며 말을 끊으려 했거든요. 할머니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낮게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아무 문제 없으면 왜 이걸 숨기세요? 그 순간 경비실 바닥이 아주 살짝 진짜로 흔들렸습니다. 낮 기온이 내려가던 초겨울 무렵부터 손녀의 집에 들르는 날들이 잦아지고 있었다. 손녀는 아이를 돌보며 육아휴직을 버티고 있었고 사위는 잦아진 야근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집안은 늘 고요와 피곤함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고요한 틈을 메우듯 아침 일찍 준비한 반찬을 들고 아파트로 향하곤 했으며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공기 속에 미세한 울림이 번지는 것처럼 느꼈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 여겼지만 발바닥을 스치는 진동감은 희미한 떨림으로 이어지며 어딘가 불규칙한 파문을 만들고 있었다. 거실로 몇 걸음 옮길 때마다 바닥 아래에서 아주 가늘게 울리는 떨림이 따라붙는 듯했고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려고 했지만 진동은 들리기도 전에 금세 사라지며 먼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버리는 듯했다. 손녀는 아이 젖병을 씻느라 분주했고 그런 소리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으며 할머니는 그것이 자신만이 느끼는 미세한 감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머금으며 다시 천천히 거실을 살피고 있었다. 창문으로는 겨울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어 바닥을 흰빛으로 채우고 있었고 그 사이로 스치는 그림자들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며 이 집의 평온함과 대비되는 바닥 아래의 울림에 더 깊은 의문이 번져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려 했지만 걸음을 한 번 더 옮길 때마다 먼 곳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듯한 두두두라는 미약한 패턴이 다시 다리를 타고 전해져 오는 느낌이 따라붙고 있었다. 그렇게 감각을 곱씹을수록 이 집의 조용함이 오히려 어딘가 이상한 정적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천천히 조용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혹시 이런 진동을 느낀 적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아이를 돌보며 고단한 하루를 버티고 있는 손녀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안기고 싶지 않아 그 말을 삼킨 채 주방 수납장을 정리했고 고무장갑에 묻은 물기 속에서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근한 떨림이 손끝까지 번져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문득 아이가 잠든 침실 쪽에서 묵직한 고요가 흘러나오며 집 전체의 소리가 모두 삼켜진 듯한 정적이 이어지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침묵 속에서 더 또렷해지는 바닥의 미세한 울림을 느끼며 이 집이 가진 조용한 그림자의 흐름을 처음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그날은 그렇게 별다른 말 한마디 없이 바닥 아래에서 시작된 생경한 떨림이 할머니의 마음에 길게 번져가는 첫날로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다음 날도 손녀에게 도시락 반찬을 전해주기 위해 아파트로 향했고 현관 앞 복도에 들어섰을 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문틈 사이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듯 이어졌다. 바람이 없는데도 어쩐지 공기층이 눌려있는 듯한 좁은 복도에서 한참 먼 거리에서 문을 열고 나오던 옆집 아주머니의 시선이 할머니 쪽으로 잠깐 머무는 듯 했으며 그 시선 속엔 묘한 경계가 엷게 묻어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숨기려는 듯한 눈빛으로 얼른 고개를 돌리고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이 지나갔고 할머니는 그 단절된 동작에서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비슷한 시선은 다른 이웃에서도 감지되었다. 엘리베이터를 내린 젊은 부부가 아파트 구조도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짧은 시선이 할머니를 스치다 곧바로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순간 이 건물에는 어쩐지 말하기 어려운 소문이나 감춰진 기억 같은 것이 가볍게 부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감돌았다. 할머니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금속성 소음을 들었고 그것은 마치 먼 바닥 구조물 어딘가에서 울리는 약한 진동 같은 느낌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것이 어제 집안에서 느꼈던 떨림과 같은 흐름인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점점 더 많은 신호가 겹쳐지는 듯한 감각이 스멀거리며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문득 지나가는 주민 하나가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공지문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 종이 위엔 다다욱 구조 점검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것을 스치듯 바라보는 순간 할머니는 이 건물의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어떤 문제가 쌓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서서히 의심이 번져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 정확히 말하려 하지 않는 듯했고 바닥의 진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느껴지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그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이웃들의 눈길 하나하나가 의도적으로 엇나가는 듯한 하루가 이어지며 할머니의 마음속엔 말하지 않은 의문들이 고요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손녀 사위는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가장이라는 책임 때문인지 늘 예민한 눈빛이 스쳐가곤 했는데 그날따라 그의 표정은 더 무겁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회사에서 돌아온 그는 신발을 벗으며 잠시 바닥을 한번 내려다보았고 그 짧은 순간 그의 이마에 엷게 스치는 긴장감이 머물렀다. 할머니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은 채 조용히 부엌에서 물컵을 씻고 있었고 물 흐르는 소리 너머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떨림이 다시금 발끝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위는 무언가 말할까 망설이다 이내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행동 속엔 집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소리를 의식하되 그것을 인정하거나 설명하고 싶지 않은 듯한 분위기가 엷게 흐르고 있었다. 그는 퇴근 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화면을 본 뒤 잠시 복도 쪽으로 시선을 향하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그가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편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느끼고 있었다. 밤으로 넘어갈수록 진동은 더욱 규칙적인 간격으로 들려오는 듯했고 마치 누군가가 바닥 아래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두드리는 듯한 패턴의 리듬이 이 집 전체를 감싸는 것처럼 번져왔다. 할머니는 아이가 잠든 방을 지나며 귀를 기울여 보았고 그 순간 침대 아래 바닥 공간에서부터 전해지는 가늘고 낮은 울림이 심장에 닿듯 번져왔다. 그것은 바람이 만들어내는 흔들림과는 달랐고 기계음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일정했으며 무언가 생명력 있는 패턴처럼 밀려오는 느낌이었다. 그 울림을 따라 복도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 문 바로 아래에서 더욱 진한 떨림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문 너머 어딘가에서 움직임이 전달되는 것 같은 흐름이었다. 할머니는 잠시 손을 내밀어 문틀을 짚었고 그 순간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낮은 파동이 바닥 전체를 천천히 타고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 집의 다른 식구들은 마치 아무것도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고 그 사실 자체가 할머니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고 있었다. 이 집에 흐르는 조용한 긴장의 결들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순간이었고 할머니의 마음속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한 그림자 하나가 더 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할머니는 바닥의 진동이 계속되는 것이 단순한 착각이나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며
다음 방문 때 관리사무소에 들러보기로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 사무소 문을 열자 책상 위엔 꽤 오래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급하게 치운 듯한 흔적들이 눈에 띄었고 직원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표정엔 설명할 수 없는 경계와 회피가 섞여 있었고 할머니가 혹시 이런 바닥 진동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직원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변화가 스쳐갔다. 직원은 이 아파트에 흔히 있는 건설 구조적 흔들림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설명했지만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빠르게 이어졌고 손가락은 마우스 위를 의미 없이 두드리고 있었으며 책상 한쪽에 놓인 봉투들은 서둘러 숨기려는 듯 살짝 뒤로 밀려 있었다. 그 봉투 중 하나엔 내부 점검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할머니는 그것을 스치는 순간 이 아파트가 겉으론 평온하지만 그 안에 오래 묵은 문제 하나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밀려오고 있었다. 직원은 진동이 심해진다면 연락하라며 형식적인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고 할머니가 복도를 돌아 나올 때 사무소 문틈 사이로 직원이 누군가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스치듯 보였으며 그의 표정엔 불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외부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분위기가 사무소 전체에 얇게 깔려 있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의문을 자아내고 있었다. 바람이 거의 없는 날이었지만 아파트 복도 창문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바닥의 울림과 맞물리는 듯한 박자로 이어지며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더 복잡한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주민들이 조심스레 숨기려 하는 기류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고 할머니는 이제 이 건물 아래에서 무언가가 오래전부터 움직여 온 것 같은 감각을 지우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손녀네 집에 다시 도착한 오후 바람 한 점 없는 실내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거실 장판 아래로 귀를 기울이기 위해 걸음을 천천히 옮기고 있었다. 손녀는 점심을 준비하며 부엌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사위는 방 안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 평온한 오후의 흐름 속에서 할머니가 거실 장판 위에 천천히 무릎을 굽혔을 때 바닥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두드림이 다시 한번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울림은 마치 누군가가 일정한 간격으로 신호를 보내듯한 느낌이었고 기계적인 떨림과는 다른 기묘하게 생동감 있는 낮은 파문이었다. 할머니는 손바닥을 장판 위에 가만히 얹었고 그 순간 손바닥 끝으로 작은 맥박처럼 이어지는 떨림이 스며오며 그것이 이 집의 구조 어디에선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어떤 기억처럼 자리 잡은 움직임의 흔적 같았고 오래전부터 이 바닥 아래 어딘가에서 무엇인가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온 것 같은 기묘한 감각을 남기며 마음속을 더 깊게 흔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방문 너머에서 사위의 그림자가 스치듯 움직이며 거실 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고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려 다시 방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 행동은 마치 할머니가 장판 위에서 무슨 움직임을 느끼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그 순간 할머니는 이 집의 울림이 단순한 건축적 문제만이 아니라 집안 사람 중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는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장판 아래에서 이어지는 낮고 규칙적인 울림이 갑자기 멈추는 순간 공기 속엔 더 큰 정적이 감돌았고 벽면에 붙은 작은 그림자가 흔들리며 긴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그 정적은 마치 누군가가 멈춘 자리를 지켜보며
다시 움직이기 기다리는 듯한 기묘한 흐름을 품고 있었고, 할머니는 이 집의 평온함이 어떤 진실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얇은 막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이 집 아래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진동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의 기묘한 고요로 흐르고 있었다. 손년의 집에서 느껴지던 그 규칙적이고 낮은 울림은 날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장판 아래를 의식하게 되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을 통해 스며오는 진동의 흐름이 조금씩 방향을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울림은 거실의 정중앙에서 시작해 복도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현관 방향으로 미세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인상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었다. 손녀는 육아로 바쁘고 사위는 야근으로 지쳐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아 집안의 분위기는 늘 피곤함과 조용한 정적 사이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런 정적 속에서 진동은 더욱 또렷해졌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 순간에도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이어져 자연스럽게 시선을 아래로 떨구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이 미세한 진동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얼마 전부터 갑자기 생겨난 것인지 그 변화를 가늠하기 위한 조각들이 흩어지고 있었다. 손녀는 출산 후 이 집으로 이사했고, 그날 이후 집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 겨를이 없었던 탓에 이런 소리를 느꼈을 가능성이 낮았고, 사위 또한 늦은 퇴근과 주말 근무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이 진동이 오래전부터 있었는지 물어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아이가 잠들어 있는 침실을 지나며 복도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 속에서 전해지던 울림이 끊긴 듯한 순간이 찾아왔다. 그 정적은 너무 갑작스럽게 이어져 오히려 더 깊은 여운을 남겼고, 할머니는 그 순간 바닥 아래에서 무언가가 자리를 바꾸는 듯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는 듯한 감각에 잠시 숨을 멈추고 있었다. 울림이 멈추고 이어지는 고요 속에서 이 집 안에는 분명 어떤 흐름 하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단순히 기계나 구조물이 내는 떨림과는 다른 결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자리를 넓혀갔다. 손년의 집의 평범한 일상 뒤편에서 흐르는 작은 진동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감각이 아니었고, 할머니는 그 결의 근원을 찾기 위해 어느새 집안의 작은 소리들까지 의식하게 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반찬을 담은 종이백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복도를 돌아 손년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문틈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아주머니는 속을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조용한 눈빛으로 복도 바닥을 내려보며 멈춰 서 있었으며, 할머니가 다가오자 재빠르게 문을 더 닫아버리는 동작이 이어졌다. 그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인 그림자는 무언가를 가리려는 듯 불편한 기류를 품고 있었고, 아파트 복도엔 잠시 동안 작은 정적이 퍼졌다.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복도 아래를 바라보았다. 바닥은 일반 아파트 복도답게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지만, 그 표면 아래 어딘가에서 아주 옅은 울림이 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손년의 집 바닥 아래에서 느끼던 진동과 비슷한 결을 품고 있었고, 이 울림이 특정 세대만이 아니라 주변 공간 전체와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복도 한가운데 서서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아이들 뛰노는 발소리가 들렸고, 한층 아래에선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가 울렸으며, 그 뒤편으로 아주 미묘한 진동의 파동이 바닥 속에서 가라앉는 듯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귀로 들리기 어려운 파장이었지만 발바닥을 스치는 감각과 손끝에 닿는 미세한 울림이 할머니의 직감에 작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 순간 옆집 문이 다시 조금 열리며 아주머니의 눈빛이 복도 쪽을 살짝 후쳤고 다시 문이 닫혔다. 그 짧은 시선 속엔 이 울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만이 보이는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담겨 있었고 할머니의 마음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불편한 긴장 하나가 한 겹 더 쌓여갔다. 그날 밤 손녀 사위는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듯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고 신발을 벗는 동안에도 어딘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현관에서 잠시 땅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뒤편에서 조용히 물잔을 씻으며 집 안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닥 아래에서 낮지만 규칙적인 울림이 다시 이어졌고 그 소리는 부엌 바닥을 타고 손바닥으로 스며들어오는 듯 묘하게 명확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사위의 눈매가 아주 짧게 흔들리며 무언가를 듣고 있다는 느낌을 남겼다. 그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장을 정리했지만 그 손동작은 지나치게 빠르고 예민하게 이어졌고 바닥에 울림이 들릴 때마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복도로 향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아래를 한 번 더 바라보는 장면이 스쳤다. 그 시선은 바닥 어딘가를 오래 주시해온 사람처럼 습관적인 움직임을 담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장면에서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사위는 이 바닥 아래에서 무엇인가가 지속적으로 울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기류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방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 소리 사이로 바닥 아래에서 밀려오는 낮은 울림이 겹쳐지며 이 집 전체에 오래전부터 자리한 어떤 존재가 천천히 깨어나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가 어둠 속에서 퍼져가고 있었다. 며칠 뒤 할머니는 관리사무소 앞에서 멈춰섰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 사무실을 바라보는 순간 어쩐지 어두운 기운이 문틈에서 천천히 새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자 직원은 서류를 급히 정리하다가 할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종이 하나를 황급히 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다. 사무실 내부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책상 한쪽에 놓인 오래된 공사 기록들이 조금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으며 천장 조명은 약하게 흔들리며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바닥 진동, 최근 주민 민원, 점검 기록 등의 이야기. 그러나 직원은 들릴 듯 말 듯 짧은 대답만 이어가며 시선을 맞추지 않으려 했고 그의 말투엔 분명한 회피가 묻어나고 있었다. 그러다 책상 옆 서랍이 조금 열리며 안쪽에 끼워져 있던 서류 한 장이 살짝 드러났다. 할머니는 무심코 스친 그 한 줄을 보았다. 지하 구조 구간 보류. 그 단어들은 오래된 공사 기록의 제목처럼 보였고 그 아래엔 희미하게 지워진 날짜가 남아 있었다. 할머니가 시선을 고정하자 직원은 재빨리 서랍을 밀어 넣었고 그 움직임 속엔 누군가가 더 이상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불안한 떨림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가 사무소를 나서려던 순간 직원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고 그는 급히 그것을 손에 쥐었다. 화면에는 확인 필요라는 문구가 스쳐 지나갔고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지며 방금 전보다 깊은 긴장감을 띠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통해 이 아파트의 표면
아래에 오래전부터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고 있었다. 아파트 밖으로 나선 뒤 겨울 바람이 불지 않음에도 복도 창문이 약하게 흔들렸고 건물 전체의 공기가 낮고 느리게 흔들리는 듯한 작은 떨림이 이어지며 그 울림은 아파트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집안의 조용한 틈을 기다렸다. 손녀와 아이가 잠들고 사위가 방에서 늦도록 무언가를 정리하며 움직일 때 거실은 아주 잠깐 깊은 정적을 맞이했고 할머니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천천히 장판 위로 몸을 기울였다. 장판 아래는 낮고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고 그 리듬은 마치 누군가의 호흡처럼 규칙적이었다. 할머니는 손끝을 장판에 대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그 울림은 단순한 바닥 진동이 아니라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작은 신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아니면 오래된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낮은 파문이 장판을 통해 손끝으로 번져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사위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며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고 그 동작 사이사이로 부엌 타일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며 울림이 사위의 발끝을 타고 전달되는 것처럼 보였다. 사위는 마치 그 떨림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부엌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고 할머니는 그의 옆모습에서 말하지 않은 진실을 품은 사람의 정적을 느끼고 있었다. 울림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췄고 멈춤 뒤에 이어진 정적은 더 깊고 무거웠다. 집 전체가 잠시 숨을 죽인 듯한 순간이 이어졌고 벽면에 붙은 작은 장식 그림자가 흔들림을 멈추며 공기 속에 긴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그 고요는 마치 누군가가 다시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집 아래 어딘가에서 시간이 잠시 정지해 있는 듯한 기묘한 흐름을 품고 있었다. 손년의 집 바닥 아래에서 시작된 미세한 울림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떨림이 아닌 방향을 지닌 흐름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집에 들어설 때마다 자연스럽게 장판 아래로 시선을 내리곤 했고 발끝에 스며드는 파동의 결이 조금씩 더 또렷해지는 느낌을 떨치기 어려웠다. 그것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 흔들리다가 서서히 복도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때때로 현관 방향을 향해 길게 뻗어 나가는 것처럼 감지되었다. 진동은 아주 작았지만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었고 그 결은 마치 바닥 아래에 좁고 깊은 통로가 숨어 있어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 기묘한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 손녀는 아이를 돌보느라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사위는 피곤한 얼굴로 늦게 귀가하는 날들이 이어지며 집은 늘 지친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런 조용함 속에서 장판 아래의 울림은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었고 할머니는 그 진동의 방향을 좁기 위해 의식적으로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곤 했다. 발바닥에 닿는 떨림은 부엌 쪽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침실 근처에서는 다시 희미해지다가 복도 중간쯤에서 가장 뚜렷하게 느껴졌으며 그런 흐름이 반복될수록 바닥 아래의 구조가 단순히 평평한 공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침묵이 깊어진 순간을 틈타 장판에 손바닥을 조심스레 얹어보았다. 손끝에 닿는 바닥의 온도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그 아래에서 아주 은은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파문이 느껴지고 있었다.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손바닥만으로도 울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밀려오는 것이 감지되었고 그것은 기계나 배관에서 진동하는 틀에 박힌 소리와는 결이 전혀 달랐다. 생명처럼 규칙적인 듯 하면서도
때때로 어긋나는 미묘한 리듬이 스며들며 할머니의 가슴속에 오래된 불안이 조용히 쌓여갔다. 진동은 마치 집의 내부 구조뿐 아니라 더 깊은 곳, 어둡고 보이지 않는 방향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듯한 기운을 품고 있었고, 할머니는 이 아파트가 처음부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난 무언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천천히 뒤돌아보았다. 집안의 공기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평온이 얇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막처럼 느껴지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무언가가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기묘한 감각이 어둡게 응축되고 있었다. 며칠 뒤 할머니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순간은 오히려 더 많은 단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옆집 아주머니의 문은 늘 그렇듯 아주 조금만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그날따라 더 긴장감이 서려 있었으며, 할머니가 다가서자 아주머니는 천천히 소리 없이 문을 닫아버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 조심스러운 동작 안에는 단순한 사생활 보호 이상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미묘한 정적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몇몇 이웃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갑작스럽게 대화를 멈추고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빠르게 흩어져 갔다. 마치 누군가가 듣지 않아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억누른 기류가 얇게 흐르고 있었고, 할머니는 이 사람들이 바닥 아래의 울림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작은 혼란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복도 바닥을 지날 때마다 미세한 흔들림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었고, 할머니는 복도 중간쯤에 이르러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은 모든 방향에서 울림이 모여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이었고, 누군가 오래전부터 그 아래에서 무언가를 움직여왔던 자리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며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이어졌다. 복도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바람도 없는데 아주 나직하게 떨리듯 흔들렸고, 그 미세한 움직임과 바닥 아래의 박동 같은 울림이 한 덩어리로 얽히는 듯한 순간이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어린아이가 튀어나왔다가 다시 부모에게 이끌려 들어가는 장면이 스쳤다. 아이는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며 멈춰섰고, 발끝으로 장판을 굴리듯 살짝 밀어보았다. 그러고는 의아함이 스친 듯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지만, 부모는 서둘러 아이의 손을 잡아채며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짧은 장면 속에조차 이 아파트에 오래된 침묵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이조차 본능적으로 그 진동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무방비하게 드러나고 있었고, 할머니는 더 이상 이 울림이 오직 자신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손녀 사위는 요즘 들어 시선이 더 자주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집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누군가 장판을 살짝 밟기만 해도 손에 쥔 물건을 순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 할머니는 우연히 그의 방을 지나칠 때마다 문틈 사이로 오래된 종이들이 펼쳐져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고, 그것들은 구조도면처럼 보이는 얇은 종이들과 낡은 메모지들이 섞여 있는 형태였다. 사위의 손놀림은 정리하는 듯 하면서도 숨기려는 듯한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는 누가 자신의 뒤에 서 있는지 민감하게 살피는 사람처럼 주변의 기척에 지나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 앞을 지나며 문틈 안쪽으로 시선을 스쳤고, 그 순간 무심코 비친 종이 한 장의 제목을 읽게 되었다.
지하 구조 점검 기록. 제목 아래엔 희미하게 흐린 날짜와 도면 조각이 붙어 있었고,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얼핏 보았던 문서들과 비슷한 형식처럼 느껴졌다. 방 안으로 울리는 바닥 진동은 더 가까웠고, 그 울림은 사위가 앉아 있는 책상 근처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졌다. 마치 사위의 책상 아래 혹은 방 바닥 아래 어딘가가 진동의 근원과 더 가까운 지점인 듯한 느낌이 스며들며 할머니는 그 방 안에서 무언가 오래전부터 쌓여온 기운이 느껴졌다. 사위는 종이 하나를 들고 오래 들여다보는 듯한 자세를 취했고 표정 속에는 감추기 어려운 조급함과 피로가 엷게 스며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바닥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돌아서며 방을 벗어났다. 발밑의 울림은 그 순간 더 길고 선명하게 이어졌고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듯한 분위기가 어두운 복도 공기 속에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어느 흐린 오후 할머니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지하층으로 내려갔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주차장 특유의 서늘함이 천천히 퍼져왔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넓은 공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날은 이상할 만큼 소리가 죽어 있었고 작은 바람조차 감지되지 않는 정적이 두껍게 깔려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차장의 끝자락으로 향했다. 그곳은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구역으로 오래된 콘크리트 벽면이 길게 이어진 자리였다. 바닥은 깨끗해 보였지만 할머니가 지나가는 발걸음 아래에서는 장판 아래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아주 낮은 울림이 퍼져나오고 있었고 그것은 엘리베이터 주변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듯한 흐름을 품고 있었다. 낡은 벽면 쪽으로 다가갈수록 울림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벽 자체가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벽 가까이에 서서 손등으로 살짝 벽을 만져보았다. 콘크리트 표면은 거칠었지만 그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신호 같은 것이 드문드문 느껴지고 있었고 그것은 누군가가 벽 안쪽에서 조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을 남기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발자국은 보통 바닥을 밟는 소리가 아닌 무음에 가까운 아주 희미한 파동으로 들려왔고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몸을 차량 옆으로 숨겼다. 발걸음의 주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소리는 벽 너머 어딘가를 따라 지나가는 듯한 흐름으로 이어졌으며 그것은 마치 이 주차장과 연결된 또 다른 공간에서의 움직임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벽을 다시 바라보았다. 벽 아래쪽 틈에는 오래된 보수가 있었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아주 미약한 온도 변화가 느껴졌다. 마치 벽 뒤편에 어떤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오랫동안 지낸 흔적이 머물러 있는 듯한 감각이 할머니의 손끝을 스쳤다. 울림은 서서히 진정되는 듯 했지만 그 여운은 지하 전체에 남아 있었고 할머니는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는 어떤 진실의 앞자락에 서 있는 듯한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옹고되어 가는 느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온 그날 밤, 집안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손녀는 아이를 재우느라 방 안에서 오래 움직였고 사위는 늦은 시간까지 방에 틀어박혀 문을 열지 않은 채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할머니는 거실에 홀로 남아 천천히 장판 위에 앉았다. 바닥은 낮았고 그 아래에서 맴도는 미세한 떨림은 어김없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어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몸을 조금 숙여
장판에 귀를 대어 보았다. 그 순간 울림은 단순한 진동이 아닌 기척처럼 느껴졌고 마치 누구의 호흡이 아주 멀리서 올라오는 듯한 파동이 작은 떨림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미세한 음을 더 집중해 보았다. 진동 사이사이로 너무나 희미하지만 분명한 느낌이 있었다. 그것은 벽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도 아니고 배관에서 울리는 기계음도 아닌 살아있는 누군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작은 움직임을 반복하는 듯한 파동이었다. 진동은 갑자기 멈추었다. 그리고 이어진 정적은 이전과는 결이 달랐다. 이전의 고요가 쉼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무언가가 할머니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움직임을 멈춘 듯한 정지였다. 집 전체가 한순간 숨을 멈춘 듯했고 벽에 걸린 작은 액자 그림자의 떨림마저 완전히 멎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마치 바닥 아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감각에 몸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래 이어졌다. 말 그대로 대답 없는 기다림 같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고 바닥 아래에서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다시는 흔적을 드러내지 않을 것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긴장 속으로 할머니의 마음이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감정이 길게 퍼지고 있었다. 그 밤의 고요는 자연스러운 정적이 아니었다. 이 집 아래 어딘가에서 할머니의 움직임을 듣고 멈춘 무언가가 다음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불길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그날 새벽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창밖의 어둠은 여전히 깊었고 집안의 공기는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손녀의 방에서는 아이의 잔잔한 숨결만이 흐르고 있었고 사위방은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며 깨어있는 사람의 기척을 조심스레 흘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이동했고 장판 위에 발을 디딘 순간 바닥 아래에서 어제와는 다른 리듬이 아주 낮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피부를 통해 스며왔다. 그 울림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다가 갑자기 멎는 패턴을 보여주었고 멎을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숨을 고르고 다시 움직이려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이어졌다. 할머니는 장판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혔고 손바닥을 바닥에 얹으며 귀를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자 울림 속에서 처음으로 반응처럼 느껴지는 흐름이 아주 짧게 스쳐갔다. 마치 아래쪽 어둠 속에 있는 무언가가 위쪽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방향을 바꾸는 듯한 미묘한 전환이 느껴졌고 그 변화는 바람도 없는 이 새벽의 공기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놓는 듯한 긴장감을 남기고 있었다. 할머니는 순간 몸이 굳어졌고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마신 채 울림이 다시 이어지는지 기다렸다. 그리고 몇 초 뒤 진동이 아주 느리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있었다. 울림의 결이 장판 바로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선명해졌고 장판의 미세한 움직임마저 손바닥에 전달되는 듯한 감각이 이어지며 할머니의 심장 박동이 잠시 흔들렸다. 이 순간은 단순히 진동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넘어서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반응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희미한 기척까지 담아내고 있었다. 그 기척은 오래된 공간 어딘가에서 부유하던 것처럼 느껴졌고 마치 누군가가 수십 년 동안 멈춰있던 자리를 조금씩 흔들며 위쪽 세상의 기류를 감지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었다. 장판 아래의 그림자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고 할머니는 더 이상 이 집이 조용한 가정집이라는 생각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 새벽의 첫 응답은
이 집 아래에 스스로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든 순간처럼 깊게 스며들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손녀는 아이를 재우느라 분주했고 사위는 더 피곤해진 얼굴로 부엌을 지나갔다. 그는 눈밑이 어둡게 패여 있었고 전날보다 더 의식적으로 바닥을 피하는 듯한 걸음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사위의 그림자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그의 발끝이 바닥을 강하게 누르지 않으려 하는 듯한 얕은 걸음은 마치 울림이 있는 특정 구역을 건드리지 않기 위한 조심스러운 동작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조용히 뒤돌아 복도 끝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전날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틈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장판과 벽 사이에 아주 미세한 벌어짐이었으며 얼핏 보면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틈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피자 그 틈의 깊숙한 안쪽에서 어둡게 스며드는 흔적이 보였다. 오래전에 물이 흘러든 자국처럼도 보였고 누군가 손가락으로 긁는 듯 남겨진 얇은 선처럼도 보였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그 틈을 만져보았다. 따로 떨어지는 먼지나 부스러기는 없었지만 틈 아래쪽에서 아주 차가운 공기가 희미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차가움은 단순한 기온이 아닌 느낌이었다. 누군가 오랜 시간 갇혀있던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묵은 냉기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었고 바닥 아래 어딘가에 아직 열리지 않은 공간이나 막힌 통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손녀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느라 작은 웃음을 띠고 있었고 사위는 출근 준비를 하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 있었지만 그 잔잔한 일상 뒤편에서 바닥 틈새로 스며드는 이 미세한 냉기는 그들의 삶과 동떨어진 또 다른 세계의 기척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틈을 살피던 손을 천천히 거두며 다시 장판 위를 걸었다. 그 작은 틈은 오래전부터 존재한 흔적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했고 그 미세한 흔적이 바닥 아래에서 움직이는 존재의 숨결과 겹쳐지는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직원은 전보다 더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서둘러 문서를 정리하는 동작에서 은근한 긴장감이 묻어나고 있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서류장을 바라보는 순간 직원의 손이 무언가를 덮으려다 잠시 멈칫하는 장면이 스쳤다. 작은 폴더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놓인 오래된 보고서 일부가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눈에 힘을 주어 그 표지를 확인했다. 지하 구조 이상 징후 보고. 제목 아래에는 낡은 글씨로 적힌 날짜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중 몇 개는 덧칠하듯 지워져 있었고 보고서 중간 부분은 아예 뜯겨나간 흔적까지 있었다. 직원은 허둥지둥 서류를 모으며 자리를 정리했고 문서 사이에 끼워진 빈 페이지 하나가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 페이지는 빈 종이처럼 보였지만 할머니는 종이를 주워드는 직원의 손가락이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운 것을 알아챘다. 보고서 중간이 뜯겨나간 이유는 명확했다. 누군가가 그 부분만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이었다. 오래된 지하 구조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직원의 표정은 그것이 단순한 공사 문제 이상의 것임을 조용히 시사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나가려 할 때 직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할머니가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억눌린 경계와 피로를 함께 담고 있었다. 할머니는 사무소 문을 닫으며 뒤돌아보았다. 직원은 이미 문서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고
그 서랍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더 단단하게 잠겨 들어갔다. 그 순간 할머니는 이 아파트가 오래전부터 지하 깊은 곳에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그 문제를 기록에서 지우려 했던 누군가의 흔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여운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오후, 할머니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다. 하늘이 흐리고 바람이 차가운 날이면 지하의 냉기는 더 선명하게 전해졌고, 바닥 아래의 울림도 그런 날엔 조금 더 깊게 전달되곤 했다. 주차장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벽과 벽 사이의 공간에는 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분리수거 구역을 지나 주차장 끝으로 천천히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닿지 않는 자리였지만 오늘은 어딘가 뭔가 달라 보였다. 공기의 결이 더 무거웠고 바닥 아래의 떨림이 예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퍼지고 있었다. 할머니가 벽 가까이 다가가자 장판 아래에서 느껴지던 리듬과 같은 간격의 떨림이 콘크리트 벽면을 타고 올라왔다. 그것은 마치 바닥 아래 공간 전체가 하나의 통로처럼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통로 안에서 누군가가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감각을 남겼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벽면에 손을 대었다. 차갑게 굳어있는 콘크리트 아래에서 아주 약하게 이어지는 파동은 마치 누군가가 벽 뒤편에서 천천히 손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은 이 공간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곳이 아니라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때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조명이 아주 잠깐 깜빡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닥 아래에서 이어지던 진동이 크게 흔들리듯 스쳐 지나갔다. 단 한 번이었지만 그 움직임은 이전과 결이 달랐고 울림의 크기와 방향은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듯한 느낌을 담고 있었다. 할머니는 긴장된 눈빛으로 벽을 바라보았고 벽 아래에서 파동이 천천히 진정되어 가는 과정은 마치 아래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멈춰서서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지하 공간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결코 자연스러운 고요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기다리기 위해 스스로를 멈춘 듯한 정적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침묵 뒤에 숨겨진 감정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고립의 여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깊은 곳이 차분하게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할머니는 다시 장판 위에 천천히 앉았다. 손녀는 아이와 함께 잠들어 있었고 사위는 방 안에서 여전히 불을 켠 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비가 내린 뒤 특유의 축축한 정적을 머금고 있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차가운 바람은 벽면의 그림자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굽혀 장판에 귀를 대보았다. 한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진동은 완전히 멈춘 듯했고 울림의 흔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깊었다. 단순히 움직임이 없어서 생긴 고요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졌던 어떤 존재가 스스로를 감추며 조용히 자리를 옮긴 듯한 정적이었다. 그 조용함은 오래된 지하 공간의 문이 천천히 닫히고 그 안에 있던 기척이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흐름을 품고 있었고, 그 여운은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해오던 행동을 마지막으로 멈추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버린 뒤 남아있는 잔향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으로 장판을 천천히 쓸며 미세한 온도 변화를 느끼려 했다. 그러나 바닥은 평소보다 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어 있었고
그 균일함은 오히려 울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더 확고히 드러내고 있었다. 바닥 아래의 존재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은 듯한 감각이 스며들며 할머니의 마음속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슬픔이 아주 얇게 자리 잡았다. 두려움은 아니었고 무섭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된 존재 하나가 자신이 있어야 할 다른 자리로 천천히 돌아간 듯한 감정이 조용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사위의 방 불빛이 천천히 꺼졌고 복도 끝에 작은 그림자가 잠시 흔들리다 멈추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진동이나 떨림이 아닌 아주 깊은 정적만을 머금고 있었다. 할머니는 장판 위에서 몸을 일으켰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손녀와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랫동안 이 집 아래에서 움직이던 무언가가 사라진 뒤 남긴 빈자리 같았고 그 빈자리는 이상하게도 공포가 아닌 아주 오래된 무언가의 이별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 밤 이후 바닥은 다시 흔들리지 않았고 울림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이 집 아래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이어진 기척이 남긴 마지막 여운이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고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잔음처럼 할머니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는 사실보다 그 조용함 뒤에 남겨진 정적이 더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다.